33년간 두 집안을 짓누르던 비밀이 같은 밤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성희의 떨리는 입술에서 나온 고백과 지환이 발견한 충격적 영상. 모든 운명이 이 밤을 기점으로 뒤바뀔 것이었습니다. 성희가 은호 앞에서 손을 떨며 입을 열었어요. 은호 씨, 나 잃어버린 딸이 있어요. 성희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죠. 25년 전 태어나자마자 품에서 사라진 아이예요. 은호가 깜짝 놀라서 대답했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성희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아이 목 뒤에 콩알만 한 점이 있었어요. 왼쪽 목 뒤쪽에요. 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죠. 은호가 깜짝 놀라며 자신의 목을 만졌어요. 어떤 점이었나요? 은호가 가슴 두근거리며 물었죠. 은호는 마음속에서 소리쳤다. 나도 똑같은 곳에 점이 있는데. 바로 그 순간 지환은 영라의 태블릿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영상 속 영라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흔적을 남기면 안 돼요. 완벽하게 사라져야 해요.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죠. 지환이 덜덜 떨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지환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지는 거냐? 지환이 황급히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형, 큰일 났어요. 지환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죠. 지혁이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지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영라가 무서운 일에 연루된 것 같아요. 지환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걸 어떻게 말하지? 지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뭘 본 거야? 지혁이 지환의 어깨를 잡고 물었죠. 지환이 주저하며 입을 열었어요. 태블릿에서 사람 처리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환이 떨리며 설명했죠. 지혁이 경악하며 반문했어요. 뭐라고? 사람을 처리한다고? 지환은 형이 믿어줄까 걱정되었다. 형도 놀랄 거야, 이 얘기 들으면. 한편 성희는 은호에게 더 중요한 단서를 털어놓았어요. 평생을 찾아다녔지만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성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은호가 위로하듯 대답했어요. 꼭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성희가 은호의 손을 꼭 잡았죠. 고마워요. 이런 얘기 들어줘서요. 은호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그 잃어버린 딸인 걸까? 지환이 지혁에게 더 자세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영라의 무서운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어요. 지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지혁이 중얼거렸다. 영라가 정말 그런 일을 하다니. 바로 이 순간부터 두 집안의 비밀이 서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은호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성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결국 은호는 양어머니 순이에게 진실을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호가 낡은 앨범을 뒤지며 순이를 불렀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순이가 식당 일을 멈추고 다가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순이가 앞치마를 벗으며 물었죠. 은호가 앨범을 넘기며 말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사진이 별로 없네요. 은호는 속으로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하지? 순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사진이 왜 갑자기? 순이가 당황하며 반문했죠. 은호가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일 좀 얘기해 주세요. 은호가 순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순이가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그런 걸 왜 궁금해? 순이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럴 줄 알았어. 언젠가는 물어볼 줄 알았지. 은호가 더 구체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 같은 거 있어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순이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런 건 왜 필요해? 순이가 목소리를 떨며 반문했죠. 은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순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떻게 말하지? 이제 들킬 것 같은데. 한편 지환은 형 지혁에게 영라의 비밀을 더 자세히 털어놓고 있었어요. 영상에서 날짜까지 확인했어요. 지환이 떨리며 설명했죠.
지혁이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도 나왔나? 지혁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죠. 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만 들렸지만 남자 목소리 같았어요. 지환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다. 영나가 정말 위험한 일에 연루된 게 맞아. 지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이거 성재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냐? 지혁이 고민하며 말했죠. 지환이 걱정스럽게 반대했어요. 그런데 만약 잘못 생각한 거라면? 지환이 불안해하며 물었죠. 지혁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알려줘야 해. 영나 안전이 중요하잖아. 지혁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성재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 다시 은호와 순이의 대화로 돌아왔어요. 순이가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어요. 은호야. 사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죠. 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역시 뭔가 있는 거였구나. 은호가 긴장하며 물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은호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입양된 아이라는 얘기겠지? 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너를 데려온 게 너가 3살 때였어. 순이가 울먹이며 털어놓았죠. 은호가 충격을 받으며 물어봤어요. 3살 때요? 그럼 친부모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진작 얘기했어야 했는데. 은호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내 진짜 엄마는 누구야? 지환이 지혁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형, 이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지환이 간절히 부탁했죠. 지혁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답했어요. 걱정 마. 신중하게 처리할게. 하지만 지혁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이게 시작일 뿐일 것 같은데. 바로 이 순간 두 집안의 비밀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은호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나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재가 은호의 상태를 걱정해서 직접 카페로 찾아왔어요. 지혁 역시 은호를 위로하려 했지만 성재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성재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은호 씨, 괜찮으세요? 성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은호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성재 씨. 네, 괜찮아요. 은호가 눈물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죠. 은호는 마음속으로 울고 있었다. 이 사람 앞에서까지 약해지면 안 되는데. 성재가 은호 옆에 앉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성재가 은호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물었죠. 은호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은호가 성재를 바라보며 말했죠. 은호는 위로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성재 씨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 바로 그때 지혁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은호야 하나. 지혁이 말을 시작하다가 성재를 보고 멈췄죠. 성재가 지혁을 향해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지혁아. 너도 왔구나. 성재가 편안하게 말했죠. 지혁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응. 은호 상태가 어떤가 해서. 지혁은 속으로 짜증이 났다.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성재가 있는 거야? 성재가 은호에게 더욱 따뜻하게 말을 건넸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성재가 은호의 손을 살짝 잡으며 위로했죠. 은호가 고마워하며 답했어요. 고마워요, 성재 씨. 정말 든든해요. 은호가 성재를 바라보며 말했죠. 지혁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먼저 왔는데. 성재가 다 가져가는군. 지혁이 억지로 밝게 말했어요. 은호야, 뭐 도움 필요한 거 없어? 지혁이 은호에게 다가가며 물었죠. 하지만 은호는 이미 성재에게 기대고 있었어요. 지혁 선배도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은호가 지혁을 향해 미안한 듯 말했죠. 지혁은 완전히 소외감을 느꼈다. 내가 설 자리가 없네. 성재한테 다 밀리는 기분이야. 그런 가운데 성재의 아버지 박진석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성재가 무심코 말했죠. 아버지가 예전에 건설업 하시던 분들 많이 아셨거든요. 성재가 은호에게 설명했죠. 은호가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어떤 건설업이요? 은호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죠. 성재가 대답했어요.
아파트 건설이나 그런 일들이요. 20년 전쯤에요. 성재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있었다. 그냥 옛날 얘기니까 별거 아닐 거야. 하지만 은호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20년 전이면 우리 아빠가 사업하던 시기인데.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은호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혹시 우리 아빠 사업 망한 거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 성재가 더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몇 군데 업체랑 트러블이 있으셨거든요. 성재가 무심코 털어놓았죠. 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떤 트러블이었어요?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성재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계약 문제였다고 들었어요. 성재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옛날 일이니까 이제 상관없겠지. 하지만 은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은호가 가슴을 쳤어요. 은호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설마 박진석이 우리 아빠 사업 망하게 한 장본인인 거야? 지역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끼어들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은호 표정이 안 좋은데. 지역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성재가 당황하며 답했어요. 아, 그냥 옛날 얘기 좀 했는데. 성재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죠. 은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은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 리 없어. 분명 뭔가 연관이 있을 거야. 은호가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성재와 지역이 남겨졌어요. 지역이 성재에게 물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정확히 뭘 하신 거야? 지역이 심각하게 성재를 바라보며 물었죠. 성재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어요. 글쎄, 나도 자세히는 몰라. 지역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 은호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 이게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 같아. 바로 이 순간부터 두 집안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란은 지환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영라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며 지환을 향한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지역의 집안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위협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영라가 지환을 따로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지환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영라가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지환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지환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죠. 영라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지환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혹시 내가 뭔가 본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둘이 만난 장소는 한적한 공원이었어요. 영라가 지환 옆에 앉으며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그날 내 태블릿 본 거 맞죠? 영라가 지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죠. 지환이 당황해서 부인했어요.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지환이 손을 젓고 말했죠. 영라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지환은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아이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영라가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섰어요. 그날 본 거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영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경고했죠. 지환이 떨리며 대답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봤어요. 지환이 겁에 질려 말했죠. 영라가 지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지환 씨 가족들 모두 소중하시죠? 영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다니. 정말 무서운 아이였구나. 지환이 온몸이 떨리며 물어봤어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지환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죠. 영라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답했어요. 간단해요. 본 것도 들은 것도 모두 잊어버리세요. 영라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지환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지환은 완전히 기가 꺾여버렸다. 형한테 말하려던 것도 이제 못하겠네. 영라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만약 누구한테라도 말한다면. 영라가 말을 끝까지 하지 않고 일어섰죠. 지환이 두려움에 떨며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환이 벌벌 떨며 말했죠. 영라가 뒤돌아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상상에 맡길게요.
영란은 지환을 완전히 제압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제 걱정 없겠어. 쥐새끼처럼 얌전할 거야. 지환이 혼자 남겨진 공원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지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환이 절망하며 중얼거렸다. 어떻게 하지? 형한테 말할 수도 없고. 집으로 돌아온 지환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자 지혁이 눈치를 챘어요. 지환아,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지환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지환이 형을 속이며 말했죠. 지혁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은 거야? 지혁이 다시 한번 확인했죠. 지환은 마음속으로 울고 있었다. 형한테 말하고 싶지만 영라가 뭘 할지 모르겠어. 그날 밤 지환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영라의 차가운 눈빛과 위협적인 말들이 계속 떠올랐죠. 지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내게 생기다니. 다음 날 지혁이 지환의 이상한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지환이 전화 받는 것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꺼려했거든요. 지혁이 지환을 불러앉히고 말했어요. 지환아,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지혁이 진지하게 동생을 바라보며 물었죠. 지환이 당황해서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형.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지환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지혁은 동생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분명 뭔가 있어. 영라 일이랑 관련이 있나? 지환의 얼굴이 창백해지자 지혁이 더 추궁했어요. 영라가 너한테 뭔가 했나? 지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죠. 지환이 고개를 흔들며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영라 누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환이 필사적으로 거부했죠. 하지만 지환의 반응을 보고 지혁은 확신했다. 영라가 지환이를 협박하고 있는 게 분명해. 지혁이 단호하게 결심했어요. 이거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겠다. 지혁이 성재에게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죠. 지혁은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걸 예감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시작되는군. 바로 이 순간 지혁의 집안 전체가 예상치 못한 위기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희가 말한 잃어버린 딸이 자신일 가능성이 너무나 확실해 보였어요. 은호는 마침내 성희의 재단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단 건물 앞에 선 은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 은호가 망설이며 중얼거렸죠.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이제라도 알아야 해. 더 이상 모른 채 살 수는 없어. 은호는 용기를 내서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떤 대답이 나올까? 무서우면서도 기대돼. 사무실 문 앞에서 은호가 심호흡을 했어요. 성희 이사장님 계신가요? 은호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안으로 들어가서 성희에게 알렸죠. 은호는 기다리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성희가 문을 열고 나오자 은호를 반갑게 맞았어요. 어머, 은호 씨. 웬일이세요? 성희가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말했죠. 은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은호가 예의를 갖춰 말했죠. 성희는 은호가 왜 찾아왔는지 궁금했다. 무슨 일로 직접 찾아왔을까? 성희가 은호를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어요. 들어와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성희가 따뜻하게 말했죠. 은호가 사무실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고급스러운 사무실이었지만 어딘가 따뜻한 느낌도 들었어요. 은호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제 정말 물어봐야겠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이사장님, 저번에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서 왔어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성희가 관심 있게 들었어요. 어떤 말이요? 성희가 차를 따르면서 물었죠. 은호가 한숨을 깊게 쉬고 말했어요. 잃어버린 딸 얘기 말이에요. 성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아, 그 얘기요. 왜 그게 계속 생각나셨어요? 성희가 은호를 자세히 바라보며 물었죠. 은호가 목에 있는 점을 만지며 말했어요. 저도 왼쪽 목 뒤에 점이 있거든요. 은호가 떨리며 고백했죠. 은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아이고, 정말 나일까?
정말로? 성희의 눈이 커지며 놀랐어요. 정말요? 어디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성희가 급하게 다가오며 말했죠. 은호가 머리를 숙여 목 뒤를 보여주자 성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어머나, 똑같아요. 정말 똑같은 자리에 있네요. 성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죠. 성희는 25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기쁨에 떨고 있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내 딸이 이렇게 예쁘게 자랐네.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럼 혹시 제가? 은호가 말을 끝내지 못하고 있을 때 성희가 먼저 말했어요. 은호 씨, 혹시 입양되신 거 맞나요? 성희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죠. 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3살 때 지금 엄마가 데려가셨어요. 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성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세상에, 정말 내 딸이었구나.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이사장님이 잃어버린 딸, 혹시 저인가요? 은호가 운명적인 질문을 던졌죠. 성희가 울면서 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요, 은호야. 넌 내 딸이야. 성희가 25년 만에 딸을 부르며 말했죠. 은호는 충격으로 주저앉을 뻔했다. 정말 엄마세요? 은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어봤어요. 성희가 은호를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미안해, 은호야. 25년 동안 못 찾아서 정말 미안해. 성희가 딸을 품에 안고 말했죠. 은호도 성희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박성재 생각이 떠올랐어요. 은호는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다. 그럼 성재 씨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은호가 성희에게서 떨어지며 물어봤어요. 그럼 성재 씨는 제 오빠인가요? 은호가 새로운 충격에 떨며 말했죠. 성희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성재는 내 남편의 전처 아들이야. 성희가 서둘러 설명했죠. 은호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33년간 두 집안을 짓누르던 비밀이 같은 밤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성희의 떨리는 입술에서 나온 고백과 지환이 발견한 충격적 영상. 모든 운명이 이 밤을 기점으로 뒤바뀔 것이었습니다. 성희가 은호 앞에서 손을 떨며 입을 열었어요. 은호 씨, 나 잃어버린 딸이 있어요. 성희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죠. 25년 전 태어나자마자 품에서 사라진 아이예요. 은호가 깜짝 놀라서 대답했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성희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아이 목 뒤에 콩알만 한 점이 있었어요. 왼쪽 목 뒤쪽에요. 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죠. 은호가 깜짝 놀라며 자신의 목을 만졌어요. 어떤 점이었나요? 은호가 가슴 두근거리며 물었죠. 은호는 마음속에서 소리쳤다. 나도 똑같은 곳에 점이 있는데. 바로 그 순간 지환은 영라의 태블릿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영상 속 영라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흔적을 남기면 안 돼요. 완벽하게 사라져야 해요.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죠. 지환이 덜덜 떨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지환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지는 거냐? 지환이 황급히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형, 큰일 났어요. 지환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죠. 지혁이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지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영라가 무서운 일에 연루된 것 같아요. 지환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걸 어떻게 말하지? 지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뭘 본 거야? 지혁이 지환의 어깨를 잡고 물었죠. 지환이 주저하며 입을 열었어요. 태블릿에서 사람 처리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환이 떨리며 설명했죠. 지혁이 경악하며 반문했어요. 뭐라고? 사람을 처리한다고? 지환은 형이 믿어줄까 걱정되었다. 형도 놀랄 거야, 이 얘기 들으면. 한편 성희는 은호에게 더 중요한 단서를 털어놓았어요. 평생을 찾아다녔지만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성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은호가 위로하듯 대답했어요. 꼭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성희가 은호의 손을 꼭 잡았죠. 고마워요. 이런 얘기 들어줘서요.
은호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그 잃어버린 딸인 걸까? 지환이 지혁에게 더 자세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영라의 무서운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어요. 지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지혁이 중얼거렸다. 영라가 정말 그런 일을 하다니. 바로 이 순간부터 두 집안의 비밀이 서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